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화를 내면 겁을 내야 되고 주인 기분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주인이 웃으라고 하면은 아플 때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는 속성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니죠. 국민들 중에 지금 김정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뭐 10%대가 되겠습니까? 한때는 20%대가 되었지만 요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이익을 배신해가지고 국력이 50대 1인데 그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폭 집단 앞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해수부 공무원을 죽이고 시신 불태운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북한 통전부의 문서에 한 줄 슬쩍 걸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각별한 의견 표시다 해가지고 각별한이라고 해서 높게 평가를 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응징 이야기가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감사할 말씀인 것처럼 전 정권이 흥분해 가지고 노예 근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외무통일위원장은 애정표시라고 했어요. 애정표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으로부터 무슨 애정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김정은의 애정표시는 보통 총살이나 암살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애정표시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사람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하는 게 이 정권 수준 노예 근성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형 ICBM 등과 관련해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입니까? 남북이 다시 두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을 계속 유지하면서 핵이 없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남한과 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칼을 버리지 않는 강도가 형사와 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근데 그 형사는 칼이 없어요. 비무장한 형사와 무장한 강도가 손을 잡은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환영할 일입니까? 더구나 지금 남북한이 두 손 잡을 상황입니까?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고 국제법으로 말한다면은 전범 집단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르면은 반인류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뉘우침도 없이 손을 잡는다? 그게 노예와 주인의 손잡음 아닙니까? 노예는 주인이 매질을 하다가도 한 번 선의를 베풀면은 그걸 가지고 감지덕지합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적과
손잡으면 자동적으로 적이 되는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는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 김정은의 선의를 믿자고 하는 자, 김정은의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해석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데 김정은의 거짓말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이야 무슨 삼족을 멸할 방법도 없죠. 그런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형 무기만 주목하고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은 모른 척하는 것은 수박 껍데기만 보고 초록색 운운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지금 꼭 필요하다. 여기 또 종전선언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남북관계가 보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돼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이 말들이 다 정보 판단이 오르든지 말로서 성립되지 않는 말을 흔히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럽니다. 어불성설. 말은 말이로되 문장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 이야기가 여기 왜 또 나옵니까? 이미 종전선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했지만은 퇴짜 맞았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종전선언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그런데 이 종전선언 이야기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제의를 했다가 일거에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로 가는 입구라고 하는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출구입니다. 평화체제가 확립된 다음에, 즉 평화체제가 확립된다는 것은 한반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되고, 하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지든지 대남 적화 통일 야욕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게 맺어져야 됩니다. 또는 평화조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평화조약의 대상이 아니고 아마 평화협정의 대상이 될 텐데 평화협정을 맺을 때 보통 전문이나 제1조에 이로써 종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만 별도로 돌아다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온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평화가 올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이미 천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사이는 좀 실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무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누가 김정은에게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한국에서 극소수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무디어져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좋게 보이고 전쟁 준비를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이 세계관, 가치관이 북한의 이 주체사상, 이른바 주체사상과 상당히 비슷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가치관이.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남북관계에서 큰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참사를 했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된다. 그 참사를 한 북한군의 기지를 폭격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으로 보복할지도 모른다. 이 핵무기라는 것은 실제로 쓰여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쓰지 않음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 단계니까 이미 한국의 정치권이나 이 여당조차도 그것을 의식해서 발언 수위가 훨씬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라는 것이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는 전술적인 약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남북한이 전쟁한다면 북한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적인 면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전략무기로서 핵미사일을 완성해가고 있는 북한이 남한에 있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친북, 종북 세력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무기, 전략무기가 결합이 되면은 가공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의 현실입니다. 이게 핵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합니다. 협력과 연대의 대상의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민족 반역자다. 전범 집단이다. 반인도 범죄 집단이다. 그러면은 협력과 연대를 하면은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고 반인도 범죄자가 된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족 반역자와 연대 협력하겠다 또는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고 하는 순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는 이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노래도 이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훈아 씨가 선풍적인 인기를 거둔 것은 그 사람이 평양에 가지 않았던 덕분입니다. 누구처럼 김정은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나훈아 씨가 평양에 갔더라면은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래에도 이념이 작용합니다. 최근에 중국 이 사람들이 팬들이 BTS가 6.25 때 중국군이 개입한 것을 비판하는 식의 직설적 비판도 아니었는데 그 발언을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불매운동 벌리니까 우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BTS를 광고에서 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는 이념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또는 동북아에서는 이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념이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념이 심지어 노래까지 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탈이념하겠다고 합니다. 이념 무장을 해야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서 탈이념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하겠다는 거죠. 탈이념. 이념이란 무기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이란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하면은 그냥 투항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회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하지만은 이념으로 살고 죽는 한반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